네, 반갑습니다. 4단원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관하여 개념 정리 및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사회 불평등이 왜 일어나냐?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단원 2에서 배웠죠.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즉 분배의 실질적 기준. 이거 2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사회 자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분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사회 불평등은 왜 일어나냐?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이 결국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한정된 사회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은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나냐? 자, 사회 계층이 양극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양극단 현상이라고도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사회 불평등을 모래시계로 비유했습니다. 자, 모래시계에 보면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습니다. 그죠? 자, 상층과 하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처럼 양극단, 즉 상층과 하층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게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인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상층과 하층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나뉜다. 중층은 없다. 즉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심해지고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모래시계 마냥 상층과 하층 양극화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심화된다고 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의 종류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격차,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세 번째 공간 불평등,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간략하게 특징 정리해 보면은, 먼저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격차로 인해 다양한 격차가 생긴다고 했었고, 다양한 격차에는 뭐 교육의 격차도 말했었고, 정보 획득의 격차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층 이동이 힘들다라고 말했었죠.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인데,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배우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와 특징에 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플러스로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이 두 가지 조건이 구성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 설명했는데 이 개념 가지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 필기이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기억에 대한 의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자, 양상 보면 사회계층의 양극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 등. 자, 그러면은 기억은 뭐겠습니까? 기억은 사회 불평등입니다. 사회 불평등의 의미, 사회적 희소가치, 즉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개념 정리를 설명했죠. 세 가지, 사회계층의 양극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사회 불평등이니까 사회 불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야겠죠. 자, 1번
대부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맞죠, 그죠?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통 사회에서는 주로 신분에 따라 나타났다. 네, 맞는 말이죠. 자, 수업 시간에 전통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과 현대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전통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분과 계급으로 주로 사회 불평등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급이 없어진 상태죠. 현대 사회의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라든지 정보라든지 공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 전통 사회에서는 주로 신분에 따라 나타났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4번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4번 보기 틀렸습니다. 자, 4번이 왜 틀렸냐?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네, 물론 사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 기준 중에 뭐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지난 소단원 2번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런 소단원 2번에서 배웠듯이 이런 분배의 실질적 기준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졌을 때죠, 그죠? 사회 불평등이 왜 일어나냐? 이러한 사회 자원의 분배가 정도가 지나쳤을 때, 즉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에서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을 누구나 원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배의 실질적 기준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